비판할 수 없잖아요. 피해자들. 그런데 김정일은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근데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도할 때 박근혜 당시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였는데 적극적으로 그 반대 운동에 우리 국민들 다수가 참여한 그 애국 세력은 전부 다가 참여한 그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운동에 나서였더라고요. 그 뒤에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좌익들이 주동한 MBC와 좌익들이 주동한 촛불이 전난동이라고 합니다. 촛불 난동 때는 그 촛불 난동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번에는 미디어법 뭐 나중에 들어봤겠지만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저번에 용산 방화 사태 저는 용산 참사라고 합니다. 용산 방화 사태 때 왜냐하면 경찰관이 지나가는 경찰관이 한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화염병 자기들이 뭐 던졌는지 뭐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5명 죽고 거기에도 경찰이 너무 서둘러서 지나갔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울 때 또 보수 세력이 화가 나 있을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이유가 김정일을 만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김정일을 만나고 오면은 박근혜 씨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 경우에 보통 두 가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는 김정일은 만나고 1대1로 하면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잘해줍니다. 잘해줘요. 비율을 잘 맞춰줍니다. 아마 김정일은 박근혜 씨한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했을 거예요. 언론 자유가 있는 유일한 인간이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김정일에 대한 그런 대접을 받고 돌아오면 김정일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힘들지 인간적으로. 동시에 또 공포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공포감 김정일에 대해서 말 잘못했다고 혹시 다시 초청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있고 암살당하는 거 아닌가라든가 정신적인, 정치적인, 육체적인 그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일과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김일성, 김정일과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말씀해 보시죠. 정몽헌, 노무현 두 사람 자살했죠. 장세동, 박철원, 이후라, 임동원, 박지원, 김무중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절대로 김정일 앞으로 대통령도 절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는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면 안 됩니다. 평양에 가서 김정일 만나면 그쪽 베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악마적 존재 아닙니까? 저는 악당하고는 적하고는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적하고는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악마적 인간과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덕을 보겠다, 정치적 덕을 보겠다 하는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이미 마가 끼인 거예요. 근데 박 대표는 요즘 김정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미디어법과 촛불 시위에서 보여진 태도는 그거랑은 또 별개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수의 입장에서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스타가 될 수 있는 분인데 보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분이 박근혜 씨 이거 추측입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려는 전략 중에서 경상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표는 어차피 내 거니까 단단하니까 좌파표 또는 비보수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하는 생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건 못살릴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대통령 자리는 인생을 걸고 승부를 해서 운을 가지고 되는 자리지. 계산으로는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지금 뭐 아까 공포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를 비판했을 때 그 공포 뭐 보복이라든가 뭐 테러라든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김일성 체제,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게 조 대표님이신데 본인은 뭐 그런 공포감 같은 거 없으십니까? 두려움,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별로 없어요. 왜 없으십니까? 있는 게 정상 아닐까요? 뭐 지금 간첩도 그렇게 많고. 아니 있다고 달라집니까? 있다고 달라지면 공포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더 안전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말하시고 그거는 그걸 계획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남의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까지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또 어차피 하실 말씀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포감을 그런 건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거군요. 자, 그건 뭐 나는 내가 내 양심대로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하겠다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저녁에 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신경 안 써요. 주무실 때 근데 머리맡에 야구 배트를 그건 뭐 옛날에 내 부산에서 기자 생활할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난 기습을 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준비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사람이 기습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사람 꼴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사를 쓸 때도 뭘 쓸 때 항상 제가 당하는 걸 염두에 두고 뭘 깔고 써요. 10개를 가지면 한 8개 쓰고 나머지 2개는 예비 탄환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습을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강도가 들어왔을 때 항복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실제로 머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이명박 정부가 중도 실용 노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도 실용 노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보수 쪽에서는 그거 뭐 지금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무슨 엉뚱한 보수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그때 87년이죠. 2007년 중에 저하고 안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말 꺼내기도 전에 자기는 중도라는 이념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념은 좌아니면 우지 그게 무슨 중도가 무슨 이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가서 후보 때. 네, 후보 때.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도 신령은 이념적 의미의 중도 신령이 아니고 정책적인 중도 신령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책적 중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평등이냐 자유냐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면도 서민 위주로 하겠다. 서민 또는 중산층 그쪽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표가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 주변에서 말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말을 참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용어 사용해서 실수를 해요. 왜냐? 이념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 무장이 돼 있는 사람은 말을 정확하게 쓰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념을 표현하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 하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문제가 없지. 대통령이 이념이 딴 거 있느냐?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이념이다. 그러나 정책은 중도 신령을 펴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를 하겠다. 이 정책 부분에서는 좌우가 없다. 오직 신령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처음 나온 이야기 보니까 좌우가 다 문제다. 좌우 대결이 문제다. 그러니까 중도 신령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중도 신령이란 말이 딱 이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념적으로는 중도 신령이 없단 말입니다. 없잖아요. 미들리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잘못이는데 좋게 해석해서 저는 그분이 말하는 중도 신령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중도 신령이다. 그것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어떤 경우도 좌파로 가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능합니까?
아니 즉